불고 튀는 정치 토크 정치 펀치. 뉴스파이팅 배승입니다. 4부 정치권의 강펀치를 날려주실 김용남 전 개혁신당 정책위의장 나오셨고요. 정광재 대변인이 한동훈 후보 캠프로 합류해서 어렵게 모셨습니다. 여당 내 야당이죠. 진수희 전 보건복지부 장관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김용남입니다. 근데 오늘부터는 이제 혼성 게임이 됐네요. 그래요? 네, 네. 근데 뭐 같은 편 아닙니까? 그렇긴 한데 제가 정광재 대변인만큼 이 방어를 세게 잘 못할 것 같아. 제대로 못할 것 같아. 펀치를 날리셔야 돼요. 펀치를. 여당 내 야당. 민주당의 펀치는 제가 얼마든지 날릴 수 있어요. 있습니까? 네. 알겠습니다. 기대하겠습니다. 민주당이 김홍일 방통위원장에 대한 탄핵안을 당론으로 채택했습니다. 이동관 전 위원장이 탄핵안 발의를 앞두고 사퇴한 지 7개월 만에 또 이런 모습이 벌어진 건데요. 국민의힘은 습관성 탄핵병이 재발했다 이렇게 비판을 했는데 어떻게 보셨습니까? 일단 지금 방통위의 운영 방식에 대해서는 동의할 수 없죠. 왜냐하면 방통위원회가 5명의 방통위원으로 합의제로 이렇게 운영하도록 되어 있는데 네. 지금 단 2명이 모든 결정을 다 하는 체제잖아요. 위원장 포함 위원장. 그렇죠. 예. 그러니까 대통령이 지명한 2인, 윤석열 대통령이 지명한 2인만 딱 있고 여당목도 임명 안 하고 야당목 2명도 임명 안 한 상태로 지금 끌고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대단히 잘못된 형태로 운영되고 있는 건 틀림없는 사실인데 네. 근데 저는 이 탄핵에 있어서 탄핵은 헌법과 법률에 중대한 위배 사항이 있을 때 네. 탄핵을 할 수 있는 거잖아요. 고위공직자에 대해서. 그런 일을 할까 봐 미리 선제적으로 탄핵한다는 거에 대해서는 동의하기도 어려워요. 그것도 동의하기가 어려워요. 그러니까 일을 잘한다고 탄핵한다는 겁니까? 일을 잘한다고는 전 생각 안 해요. 예. 뭐 잘못하고 있는 거지. 사실은 예. 5명이 합의제로 운영해야 되는데 단 2명이 독단적으로 다 결정을 하고 있으니까 잘못된 운영인 건 틀림없는데 그것이? 나머지 방통위원들을 임명 안 하고 있는 거는 대통령의 책임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그 잘못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책임을 물어야지. 대통령을 탄핵해야지. 방통위원장이 앞으로 예를 들어서 뭐 MBC 박문진 이사를 네. 전원 교체할 것 같다라는 거잖아요. 그렇죠. 아니 이미 잘못을 했으면 그거에 대해서 책임을 물을 수 있는 건 당연한데 저렇게 잘못된 일을 할 것 같아서 선제적으로 탄핵을 발의하는 거는 저는 이해하기 어렵다 이거죠. 영화 마이너리티 리포트 미리 미래를 보고 범죄를 막는다 뭐 이겁니까? 그래서 개혁신당이 이번은 탄핵안에 동의 안 한 겁니까? 아니 그러니까 저는 지금 명백한 탄핵 사유가 이미 발생한 상태라고 보기는 어렵다 이거죠. 그렇죠. 어떻습니까? 저는 뭐 지금 또 요 대목에 있어서는 김용남 의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동의를 해요. 네. 근데 뭐 탄핵 이러니까 또 탄핵이야 뭐 이런 생각을 듣게 하는 것만은 사실이고요. 네. 그러나 이제 방통위가 2인 체제로 이렇게 오랫동안 기형적으로 운영되어 오고 있는 거는 저는 이제 비판을 좀 받는 게 마땅하다 싶고요. 그러니까 또 이런 오해가 있을 수가 있어요. 이게 지금 8월이 되면 네. 지금 그 MBC 대주주인 박문진 방송문화진흥회 그 임원들이 이사진들이 이제 대거 교체가 임기가 만료돼서 교체가 되는데 네. 이 상황까지 기다렸다 그 박문진 이사진을 좀 정권 입맛에 맞는 분들로 다 한 다음에 이 방통위를 이제 제대로 그때부터 운영하려고 아닌가 이런 오해나 의심을 살 수가 있어서 이거는 참 그 정부가 혹은 대통령실이 좀 왜 이런 부담을 계속 안고 가려고 하는가 하는 좀 안타까움은 저는 있죠. 그러나 뭐 이 상황을 놓고 우리 김용남 의원님 말씀하셨던 대로 그 전에 이동관 그 방통위원장도 탄핵을 하려고 하니까 이제 이동관 위원장이 스스로 그만뒀지만 또 탄핵 또 장관들 잘못하면 계속 탄핵 이러고 나오니까 또 탄핵 이러면서 뭐 국민들이 이 자체에 대해서 문제의식은 갖고 있어도 이걸 탄핵으로 접근하는 민주당의 방식에 대해서도 그렇게 썩 동의하지는 않지 않을까 하는 게 탄핵이요. 생각입니다. 여기만 있는 게 아니에요. 검사 탄핵도 있고요. 그러니까 앞으로 판사 탄핵도 탄핵도 있다고 있고. 하는데 탄핵 너무 남발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전에는 탄핵은 정말 국회 본회의에서 네. 그 의결을 거쳐야 되고 중대한 절차이기 때문에 대단히 번거롭고 큰 절차잖아요. 그래서 그렇죠. 그리고 외부에 국회에서. 아주 예외적으로 사용될 수 있는 거로 다들 알고 있었는데 요새는 뭐 거의 매달 한 번씩은 탄핵 얘기가 나오는 것 같아요. 실제로 예. 본회의에 통과되는 경우도 자주 일어나게 예. 됐고 그래서 탄핵이 이게 징계 절차보다 더 간단한 절차가 되어가고 있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데 물론 잘못한 게 있으면 그리고 그 잘못된 게 다른 사법적인 절차로 해결이 안 되고 있으면 국회에서 탄핵할 수 있겠죠. 근데 선제적으로 잘못할 것 같아서 탄핵한다는 건 아무리 생각해도 이해하기는 어려워요. 마이너리티 리포트. 근데 민주당이 잘 생각해 보셔야 될 게 이렇게 예. 탄핵을 남발을 하게 되면 정작 탄핵해야 국민을 될 위해서 때. 탄핵을 누군가를 해야 될 때 거기에 힘이 안 실릴 수가 있다는 걸 또 잘 알겠습니다. 생각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지금 이 국회가 정상화됐지만은요. 방송 3법 관련해 가지고 여야 충돌이 불가피해 보여요. 그렇죠. 예. 사실은 방송 3법은 지난 21대 국회에서 국회 본회의 통과했습니다만 대통령 거부권 행사 그리고 재의결에서 폐기됐던 내용이죠. 네. 뭐 저는 저를 비롯해서 개혁신당은 방송 3법의 내용에 대해서는 크게 반대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공영방송의 경영진 내지는 뭐 이사 구성에 있어서 정권의 입맛대로 휘둘리지 않게 조금 구성을 다양화하자. 이게 핵심 골자니까 지금도 그렇고 지난 정권도 그렇고 집권한 세력에서 공영방송을 좌지우지하면서 방송의 콘텐츠 자체가 뭐 방향을 확확 꺾는 네. 일이 다반사였으니까 그런 걸 앞으로 막아보자는 취지는 당연히 동의를 하는데 문제는 그래도 22대 국회가 새로 문을 열었으면 아무리 비슷한 내용 아니면 똑같은 내용이더라도 소위에서 법안 심사도 하고 또 과방위에서 넘어오면 그 법사위 그 법안 소위는 이제 다른 상임위에서 넘어온 법률은 이소위에서 다루잖아요. 이소위의 회의도 거치고 뭐 법사위 전체회에서 통과시켜서 본회의에 올리는 절차를 좀 정식으로 밟았으면 더 좋지 않았을까 싶었는데 네. 그냥 회의 없이 통과해갖고 지금 가고 있는 상황이라 요거는 이렇게 너무 국회 절차나 회의 자체가 너무 형해화되는 거 아닌가라는 걱정이 좀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더 시간 끌지 않고 그래도 한 달 만에 국회 원구성이 된 거는 다행스럽다고 생각할 수도 있는데 앞으로 일어날 일들을 생각하면 첩첩산중에 네. 이제 막 지뢰밭길인 것 같아서 한편으로는 걱정이 되는데 아까 제가 이제 그 여당 쪽에 이 지금 그 탄핵 이런 거를 막으려고 하고 이 방통위를 기형적으로 계속 몇 달째 운영하는 게 이제 8월에 있을 박문진 이사진 개편 때문에 아니냐 이런 의심을 살 수 있다 그랬는데 똑같은 얘기를 저는 민주당에도 해야 될 것 같아요. 이 방송법을 이렇게까지 서두르는 이유가 그런 데 있지 않는가 네. 싶고 이 점에 대해서는 정말 제가 과거 정권 탓을 되도록 안 하려고 하는데 민주당이 지금 이걸 이렇게 서두를 양이었으면 문재인 정권 때 이 방송법 개정을 공영방송의 뭐 이 그 중립, 독립성 뭐 이거는 명분은 굉장히 좋잖아요. 그러면 그때 했어야죠. 그때 안 하고 몇 년 동안 뭐라 그럴까요? 방송을 입맛대로 좀 네. 좌지우지한 부분이 있잖아요. 그래서 자기네 때는 그렇게 누리고 있다가 이제 와서 야당이 돼가지고 이렇게까지 서두른다. 그것도 사실은 내로남불이다. 네, 내로남불이고 네. 동의하기가 좀 힘들죠. 알겠습니다. 네. 국민의힘 전당대회 얘기로 좀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나경원 의원이 당내 일각에서 제기되는 원희룡 전 장관과의 연대설에 일고의 가치도 없다. 다만 한동훈 전 위원장의 독주 체제가 이어지면 또 변수로 떠오르긴 하겠지만 시작한 지 뭐 얼마 되지도 않았는데 연대설 나오는 거 기분 나쁠 것 같아요. 그리고 연대설이 전략적으로도 지금 상황과는 맞지 않는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어쨌든 1차 투표에서 과반을 넘기는 후보가 없으면 결선을 하도록 되어 있잖아요. 그렇죠. 1, 2등이. 그러니까 지금 만약에 뭐 일부 후보가
연대에서 후보 단일화를 하면 1차 투표에서 특정 후보의 과반을 저지할 수 있느냐? 오히려 표가 쏠리지 않을까요? 지금 4명의 당대표 후보가 나왔는데 네. 당대표 후보가 초반부터 뭐 3명 내지는 2명으로 압축되면 네. 오히려 1위 후보가 과반을 넘길 가능성이 높아지겠죠. 확률적으로. 그래서 네. 지금 연대설은 뭐 전혀 아무 의미가 없는 없다. 연대설이고 다만 결선이 만들어진다면 그때는 정말 본격적인 연대가 시작되겠죠. 어떻습니까? 그러니까 결선 투표가 있는데 굳이 이렇게 인위적 단일화를 할까 싶은 생각도 들고요. 네. 인위적으로 단일화를 한다고 해서 그 후보를 지지하는 당원들이나 이 지지자들이 네. 이렇게 표를 또 같이 모아주지도 않아요. 옛날처럼 무슨 막 조직 동원에 의해서 이 투표를 하는 게 아닌 상황에서 그리고 지금 막 레이스가 시작이 됐기 때문에 앞으로 전개되는 토론이나 이슈나 이런 걸 보면서 또 여론이 어떻게 움직일지 그러니까 당 여론이 어떻게 움직일지도 봐가면서 정말 인위적인 단일화로 갈지 그거는 좀 지켜봐야 될 일인 것 같습니다. 원희룡 후보는요. 한동훈 후보를 향해서 대통령과 갈등을 해소하고 나왔어야 된다 이렇게 지적을 했어요. 또 윤상현 의원은 배신의 정치는 성공할 수 없다 이렇게 비판을 했는데요. 후보들이 한동훈 후보에 대해 비판이 거세지는 것 같습니다. 그거는 지금 누가 봐도 한동훈 후보가 1등 후보니까 그렇겠죠. 네. 당연히 조금 뒤지고 있는 상황에서는 후보들이 앞서가고 있는 후보에 대한 공격을 집중할 수밖에 없는 거죠. 네. 지금 당원 내지는 국민의힘 지지층 사이에서는 여론조사상 지지율을 가장 높게 보이고 있기 때문에 네. 계속 공격이 집중될 수밖에 없죠. 근데 저는 네. 뭐 당대표 후보가 대통령과 갈등이 있다 아니면 대통령과 사이가 안 좋은 여당 당대표가 적절하냐 이런 공격은 안 통할 거라고 생각을 이제는 해요. 안 통한다. 그건 대통령 인기가 좋을 때나 통할 수 있는 공격이지요. 지금 안 좋은데. 안 좋은데 어떻습니까? 아니 뭐 1등 후보에 대해서 나머지 후보들이 늘 공격하는 거는 경선에서 어떤 일반적인 원칙이라고 할 수가 있고요. 네. 그런데 사실은 지금 이 상황이라는 게 한동훈 위원장이 지금 그 영남 쪽 그 단체장들한테 지금 비토당하고 있잖아요. 네. 안 대구시장, 만났는데요? 경북지사, 부산에서까지도 지금 그 안 만나겠다. 이렇게 하는 게 과연 한동훈 위원장한테 손해가 될까 싶은 생각이 들어요. 오히려. 너무하는 거 아니야? 오히려 그쪽 단체장들이 욕을 먹으면 먹었지. 네. 한동훈 후보가 정말 문제가 있는 후보인가 이런 생각을 할 당원들이나 지지자들은 없을 것 같아요. 오히려 너무한 거 아니야? 그러면서 약간의 동정 여론이 생길 수도 있지 않나 싶어서 아니 그 단체장님들 좀 만나 주시지. 지지 여부하고는 떠나서 후보가 온다는데 다 한 번씩 만나 주셔야지 이렇게 노골적으로 차별화하는 거는 오히려 한동훈 후보한테 도움이 되면 됐지 제가 손해는 안 보기엔 될 뭐 것 같아요. 그 단체장들이 정말 싫어서 안 만나는 분은 한 분 정도밖에 안 계신 것 같고. 한 분 누구죠? 뭐 계시죠. 누구죠? 홍준표? 근데 나머지 분들은 대답을 안 해주시군요. 무서워서 못 만나는 것 같은데요. 뭐가 무섭습니까? 무섭죠 사실 지금 뭐가 분위기가. 왜 무섭습니까? 용산 그리고 눈치를 보느라고 그렇죠. 예산 때문에 정말 희한한 그 집권 여당의 당대표 선거예요. 이게 대통령하고의 대립각이 쓰면 오히려 지지율이 올라가는 상황 아닌가 싶은데 참 이런 여당의 전당대회도 보기 힘들어요. 정말. 그러게 말이에요. 임기가 3년이나 남았으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러니까 더 이해가 안 되는 거죠. 임기가 얼마 안 남은 대통령 같으면 늘상 뭐 여당 내에서도 그전에 보면 특히 민주당 쪽이 집권했을 때는 대통령 임기 말에 여당 쪽에서 오히려 민주당의 탈당 요구가 나오고 실제로 탈당이 이루어진 경우가 있었죠. 그런데 지금은 임기가 3년 가까이 남았고 여당의 전당대회를 하는데 대통령하고 사이가 안 좋다고 소문날수록 지지율이 올라가는 상황 아닌가 싶은데 참 이런 상황 만들기 쉽지 않은데요. 사실은. 그래요. 아무튼 뭐 지지율이 어떻게 변화하는지는 또 지켜보기로 하고요.
지금 그 문제가 됐던 게 런닝메이트 비판과 관련해 가지고 이 국민의힘 선관위가 문제가 없다고 결론을 내렸습니다. 그러니까 뭐 런닝메이트도 하고 보좌진들 가서 도와주고 하는 거 아무 문제가 없다 이렇게 내렸는데요. 어떻습니까? 그러니까 당원 당규상에는 현역 의원들이 그 특정 후보 캠프에 가서 직접 이렇게 노골적으로 돕는 거 이런 거는 못하게는 되어 있어요. 그러나 런닝메이트식으로 짝짓기 하는 거에 대한 규제나 이런 규정은 저는 없는 걸로 알고 있기 때문에 선관위가 그거 아니에요? 그게 아니 그러니까 후보로 출마하는 특정 후보끼리 이렇게 아. 짝짓기를 하는 거야. 네. 그것까지 규제하는 조항은 저는 없는 걸로 알고 있고 출마하지 않은 네. 현역 의원들이 특정 후보 캠프에 가는 거는 그거 하지 문제다. 말도록 예. 그렇게 되어 있는데 아니 과거에는 다 출마하고 나서 짝짓기가 있었던 것 같기는 해요. 근데 출마도 하기 전에 대표 후보 쪽에서 의원들한테 출마합시다 하고 손잡아 끌면서 최고위원 출마를 유도해서 런닝메이트로 하는 이거는 제가 지금 처음 보는 광경인 것 같기는 해요. 사실은 눈 가리고 아웅이죠. 그러니까 현역 의원이 특정 당대표 후보의 그 캠프에 합류하지 못한다. 그래 후보는 안 가는데 저 의원은 안 가는데 그 의원실에 보좌진들은 특정 후보 캠프에 우르르 가서 도와주고 있으면 그게 그건데 사실은 네. 눈 가리고 아웅하고 있는 거죠. 누구누구가 누구 돕고 있다는 거는 여의도 바닥에서는 금방 소문이 다 퍼짐에도 불구하고 그 의원만 공식적으로는 캠프에 합류 안 하고 보좌진만 보내는 방법으로. 근데 글쎄 그 선거 투표 이건 어차피 그 같은 뜻을 갖거나 이해관계를 같이 하는 사람들이 뭉쳐서 치르는 거잖아요. 네. 뭐 여당과 야당 후보가 맞붙는 선거도 그렇고 네. 당 내 선거도 어차피 그룹별로 이렇게 힘을 모아서 표를 가져가는 행위이기 때문에 그거 자체를 일체 막겠다 이게 가능하지도 않고 또 뭐 그럴 필요도 있을까 싶어요. 저는 런닝메이트 이런 모양이 노골적으로 이렇게 되는 게 저는 이준석 효과, 이준석 트라우마가 때문에 이제 그런 것 같기는 한데 제가 이제 걱정하는 부분은 너무 이렇게 되다 보니 선거 끝나고 누가 그 대표가 돼도 이 쫙 갈라진 이 당 상황을 어떻게 수습할지 저는 그 전대 이후가 더 걱정이 되는 그런 알겠습니다. 상황입니다. 민주당 전당대회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이재명 전 대표 혼자 후보가 나오면 이거를 추대를 하느냐 아니면 찬반 투표를 하느냐 이거를 결정한답니다. 굉장히 중요한 건가 봐요. 뭔 차이가 그렇게 있는지는 잘 모르겠는데요. 아니 안 나온대요 이인영 의원 같은 거. 거의 안 나온다는 분위기입니다. 아니 그게 예. 아마 나올 생각도 조금 있었던 것 같은데 근데 뭐 최재성 예. 전 수석이 방송에서 그 출마에 대한 언급을 미리 해버리면서 난리가 났다는 거 아닙니까? 개딸들이 엄청나게 공격을 미리 받기 시작하면서 아마 출마를 안 하는 쪽으로 굳어져 가고 있는 것 같아요. 근데 글쎄 집권 여당이면서 대통령과 뭐 호불호에 따라서 전선이 갈리는 여당도 독특합니다만 네. 이재명 대표 외에 아예 후보를 못 구해서 찬반 투표 논의를 하고 있는 민주당은 이건 뭐죠 도대체? 아니 저는 이인영 후보 출마 얘기 나왔을 때 저는 개딸들이며 이재명 대표 측에서 굉장히 반가워했어야 된다고 사실은 보거든요. 그렇죠. 이렇게 단일 후보로 이게 지금 북한 김정은 당도 아니고 러시아의 푸틴 당도 아니고 이 상황을 누군가 모양만 모양이라도. 경선 무늬만 경선이라도 네. 들러리를 세울지라도 누군가가 있어주면 되게 고마웠어야 되는 일인데 이렇게까지 해서 결국은 이런 모양으로 간다. 저는 제가 다른 방송에서 그 얘기도 했었어요. 지금 민주당 저 모습은 저는 7, 80년대 우리 그 옛날 그 예. 군사 권위주의 독재 네. 정권 혹은 박정희 시대 유신 체제를 방불케 하는 그런 이 체제예요. 그래서 이 지금 대표 뽑는 것도 어디 통일주체 국민회의가 누구 뽑는 것처럼 그런 걸 연상하게 하고 걸핏한 판사탄핵 검사탄핵 얘기하잖아. 이게 마치 거기다가 왜 당론 반대하면 뭐 공천에 불이익을 준다. 네. 난 이게 긴급조치 1호 2호
2호, 3호 막 이런 거를 연상하게 해서 좀 섬찟한 생각도 드는데 예. 그렇습니다. 여기까지. 아 그렇습니까? 미워하면서 정당도 담는다? 그렇고 조직도 그렇고 네. 그게 건전하게 계속 발전하면서 운영이 되려면 분명히 반대 의견을 가진 사람들이 아무리 적어도 20-30%는 있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 서로 거기서 토론도 하면서 정화작용을 좀 거쳐야 되는데 지난 총선 때 민주당 공천이 이른바 공천 학살 뭐 논쟁이 있을 정도로 상당히 뭐 일률적으로 심하게 이루어졌잖아요.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는 아예 다른 목소리가 나오질 못하는 그러니까요. 상황이 된 것 제가 같아요. 늘 저기 의아하게 생각하는 대목은 민주당에 왜 과거 그 엄혹한 시절에 정말 젊은 시절에 온몸 자기 목숨 걸고 민주화 투쟁을 했던 그 분들의 상당수가 민주당에 있잖아요. 그런데 어떻게 이 체제에 대해서 아무 말도 못하고 그 개딸의 존재들을 그렇게 무서울까? 과거 군사정권보다 더 무서울까? 네. 막 이런 생각이 들어서 예. 참 안타깝습니다. 그러니까 그 얘기가 예. 맞는 것 같아요. 민주당에 민주 없고 국민의힘에 국민이 안중에 없다고. 진짜 중요한 거는요. 그 찬반 투표를 진행하는데 네. 자 과연 찬성표 몇 프로 나올까? 100% 나오냐? 99% 나오냐? 아니면은 뭐 한 51%뭐 이렇게 나오냐? 이거 중요하거든요. 어떻게 예상하십니까? 푸틴 대통령이 지금 한 20년 하고 있죠. 그 앞으로 한 그 푸틴 대통령이 한 80세 넘길 때까지 계속 할 것 같은데 예. 푸틴이 득표율을 보면 90% 조금 넘는 90%에서 왔다 갔다 하는 것 같아요. 보니까 그 정도 수준 아닐까요? 박지원 의원이요. 네. 전국 최고 득표율이 92.35%였는데 이게 네. 푸틴 대통령을 넘어선 표였거든요. 어떻습니까? 몇 프로 예상하십니까? 저는 그 혹시 찬반표가 찬성표 여기 반대표 여기 이렇게 통이 나눠져 있어가지고 야, 결국엔 그렇게 보면 이재명 대표의 경쟁자는 푸틴 대통령이래요. 거기 뛰어넘느냐 못 넘느냐. 찬성표 몇 프로 나올 것 저는 같습니까? 그 민주당의 능력으로 보아 예. 100%? 그 찬성표 비율까지도 적절히 조절하는 것도 저는 가능해 보여요. 아 이거 자칫하면 시그널이 잘못 갈 수도 있잖아요. 시그널이. 예, 찬성표 몇 프로 예상하십니까? 찬성표. 글쎄요. 80% 이상은 넘길 것 같은데. 아 80% 이상 넘길 것이다. 네. 20%가 90 반항을 한다. 근데 저는 80%못 넘길 것 같아요. 아 그래요. 막상. 네. 막상 해보면 예. 까보면 이게 80%못 넘길 이게 것 같아요. 낮으면 예. 그것도 문제잖아요. 예를 들어 한 명이 나왔는데 찬성이 30%, 뭐 50% 이하로 나오게 된다면 이것도 진짜 대반전 아닙니까? 그러면 반대표 던진 당원 색출하겠다고 나설까요? 아니면 무효표가 또 더 많아질 수도 있겠죠. 저는요. 네. 그 득표율보다 투표율이 더 궁금해요. 아 네, 투표율 네. 얼마나 많은 보통 사람들이 민주당에서 네. 전당원 투표에서 뭐 결정할 때 보면 전당원이 뭐 200몇만 명이라고 네. 하는데 결국 투표율은 20몇 %대거든요. 그러니까 결국 그 20몇 %대의 그 투표한 분들은 주로 강성 당원 그렇죠. 드릴 확률이 높아 보여서 네. 그거를 좀 가늠할 수 있는 그런 지표가 되지 않을까 싶어요. 최고위원들도 뭐 런닝메이트로 하지 않을까요? 지금 근데 이른바 친명계가 아닌 최고위원 후보를 찾기 어려운 상황 아닌가요? 그러니까 이렇게 된 민주당 이상 내에서? 저는 이재명 당대표가 그냥 지명해도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면 굳이 뭐 투표하고 이런 돈만 들지. 돈만 뭐. 들고. 네. 아니, 지명하면 또 떨어진 사람들은 불만이 있을 수 그 있잖아요. 떨어진 사람들을 정리해서 딱 지명할 사람들만 후보로 나와가지고 어떻습니까? 방법상. 개딸들에게 아니, 그렇게 참- 물어봐. 아, 딸에게 물어봐. 나이 드신 알겠습니다. 분들이 가끔 알겠습니다. 하시는 말씀이 있는데 참 살다 뭐 이런 거 처음 본다. 알겠습니다. 오늘 정치펀치. 오늘 좀 펀치가 약했던 것 같은데.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진수희 전 보건복지부 장관, 김용란 전 개혁신당 정책위 의장이었습니다.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